그 다음에 46페이지 3번에 상속으로 인한 이전 나오지요. 자, 상속은 우리가 언제 취득합니까? 아들이. 아버지 사망 시. 처분할 때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지요. 이전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봐요. 공법에 나오지요. 상속 토지가 농지일 때. 여러분,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우리 그냥 받지. 농지지대에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지. 안 넣고. 근데 정의는 넣어줘야 됩니다. 유정은 넣을 필요 없고. 3번에 수인의 상속인 있지요. 1인이 자기지만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줄 거고.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지만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한번 봐요. 갑의 아버지입니다. 여기 A, B, C, D 이렇게 했어요. 장남, 차남, 장녀, 차녀 이렇게 했어요. 자, 아버지 건물이 이렇게 했습니다. 4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유언이 없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 건물을 뭡니까?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이 집을 누구 명의로, 자식들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됐고. 근데 장남 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장남 명의로 하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해요? 요 사람들의 무슨 포기서? 상속 포기서와 전원에 뭐가 필요해요? 인감증명이 필요하지요. 근데 지금 상속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뭡니까? 이 D가 있지요. 내 집만 등기하겠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줍니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주고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볼게요. 4번 한번 볼게요. 수용으로 인한 무슨 등기 나온다? 이전 등기 찾았어요? 수용입니다. 자, 수용도 시험 잘 나오는데, 자, 볼게요. 자, 수용은 여러분, 이게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인데, 자, 물어볼게요.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자, 그럼 언제 취득합니까? 수용한 날에 취득합니다. 수용한 날에 취득하고, 처분할 때 등기하지요. 등기하는데 미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기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됐고.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봐요. 2번 한번 봐요. 2번. 관공서가 기업자란 말 있죠. 찾으세요? 기업자란 말은 사업시행자입니다. 기업자랑 사업시행자랑 같은 말이에요. 관공서가 사업시행자 할 때는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지요. 촉탁 등기고. 우리 공부에서 배웠죠. 민간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할 수 있다겠죠. 관공서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관공서가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세 번째 줄 거예요. 수용은 주로 관공서 등이 개입되니까 가짜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은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안 합니다. 안 하고. 됐고. 여기 여자분들 둘이 어디 갔어요? 알았어. 자, 봅시다. 예, 컵이 볼 앞인데. 자, 볼게요. 자, 4번에 4번 있지요. 4번에 몇 번? 4번 별 표시해요.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거도 별 표시하고. 자, 봅시다.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자, 봅시다. 됐어요. 안 들어가도 됩니다. 본인 수업이나 있어요. 자, 보시면. 자, 각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A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 2번 가압류 등기하고, 3번 가처분 등기하고, 4번 가압류 등기하고, 5번 가처분 등기하고, 6번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이게 1번 전세권 등기하고, 2번 저당권 등기했어요. 자, 여기에 수용을 합니다. 여기에 수용을 하면, 요거는 수용일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죠, 전. 요거는 수용일 전이다, 후다? 후지요. 후입니다. 근데 요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 원칙은 이렇게 해요. 원칙. 수용, 시험 잘 나옵니다. 원칙은 이렇게 해요.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 있지요.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자,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 그러니까 이거 다 직권 말소예요. 다 무슨 말소?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여기 봐요, 이게. 요 수용을 알고 들어왔으니까 이거 직권 말소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일 때이고, 요 가압류 채권 금액하고 전세 금액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게 수용일 전이잖아. 이게 전세 금액이 있고 가압류 채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용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나와야 나와요. 보상금이 나오지요. 그럼 보상금이 가백에 지급되기 전에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뭡니까? 이게 전세 금액, 가압류 채권 금액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자, 원칙은 이렇게 해요. 원칙은 수용일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권리는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그런데 직권 말소 안 되는 게 있죠. 어떤 경우냐?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안 되겠죠? 자, 여기 또 시험 잘 나옵니다. 수용의 날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 등기는 뭐예요? 있어야 뭡니까? 나중에 받아올 거 아니에요? 자, 수용의 날 이전에 이전 등기하고, 또 수용의 날 이후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지만 아버지 사망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수용일 전일 때입니다. 전일 때. 자,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야. 요거 5번째로 외울 필요 없어요. 요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봐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책에 다 있습니다. 여기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예요. 자, 이럴 때 존속을 인정했으니까 외울 필요 없죠. 이럴 때는 직권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자, 5번의 유정입니다. 자, 여러분, 유정 한번 물어볼게요. 유정은 계약이에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 그리고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무슨 행위다? 상대방 있는 이다, 없는 이다?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7번 한번 봐요. 지금부터. 자, 여기에 토지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고, 여기에 상가가 있어요. 유언으로 주는 자를 뭐라 해요? 우리가 유정자라 하지요. 유언으로 주는 자를 뭐라 한다? 유정자. 유언으로 받는 자를 뭐라 해요? 수정자라 합니다. 수정자인데, 자, 유정은 좀 복잡해요. 자, 봐요. 이거 전부 다 주는 것 있죠. 전부 다 유언으로 내 주거든. 전부 다 뭡니까? 장남한테 주겠다. 특정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에요? 전부 다 주는 거. 포괄 유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가만 주는 것 있죠. 상가만 주는 것은 특정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에요? 특정 유정이죠. 특정 유정. 자, 근데 이거 한번 봐봐요. 내 재산의 3분의 1을 모교해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카이스트해 주겠다. 또 내 재산의 3분의 1을 고아원해 주겠다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요, 물어볼게요. 특정 유정이에요? 포괄 유정이에요? 3분의 1 주는 거. 포괄 유정입니다. 자, 봅시다. 왜 그러냐 봐요. 전체 3분의 1이잖아. 전체 3분의 1이니까 무슨 유정이다, 이거? 포괄 유정입니다. 자, 전체 3분의 1이니까 무슨 유정? 포괄 유정입니다. 포괄 유정.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솔직하게 해봐요. 아버지가 자식들 다 모아놓고요. 3분의 1은 고아원해 주겠다. 3분의 1은 양론해 주겠다. 3분의 1은 가이스트 해 주겠다. 너희들은 내가 교육시키기 중에 다 하냐?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잡아봅시다. 그래서 요번에 저 종편 텔레비 보니까 뭐 사건이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났냐면은 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좀 재산이 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가 누나가 공부를 잘해가 누나한테 뭡니까 프랑스 유학도 시켜주고 있잖아요. 뭐 시집 갈 때 또 집도 해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누나한테 그랬고 이제 이 아버지 남은 재산이 뭐냐면은 집 조그만 거 하고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한 10몇 억짜리가 상가가 있었는데 뭡니까 이게 아버지가 뭡니까 상가를 사기당해가 있잖아요.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통째로 날려버리니까 누나가 이제 그 TV 방송을 폐지버리는 거에 대해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뭡니까 아버지를 박대하고 부모님을 박대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뭡니까 너무 성질을 부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걔는 뭡니까 누나를 위해서 좀 희생도 좀 했고 이제까지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실제 말이가 그거 가지고 효도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심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안전핀이 좀 있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종편의 해설자들이 이제 뭐 이런 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돼. 이런 말 하되 누나가 좀 형편이 좀 닿으면은 뭡니까 좀 해줘야 되는데 고막까지 말하고 어떻게 돼요? 끌어보더라고. 근데 그 말이 쉽지 그게 왜냐면 미혼일 때 누나하고 또 어때요? 또 시집가면 또 자기 자식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누나에서 2, 3억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거 빼지 않으니까 그래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자 봅시다. 그럼 여기서 봐요. 자 이렇게 아까 말대로 신한테 했잖아. 신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집행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거기 뭡니까? 유언 집행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 뜻에 찬성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유언 집행 될 수 있죠. 아버지 유언을 집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잘 들어봅시다. 이때 포괄 유정은요. 요 수정자가 언제 취득하느냐 하면은요. 유정자 사망 시에 취득해요. 유정자 무슨 시에? 사망 시에 취득합니다. 유정자 사망 시에 취득합니다. 근데 처분할 때는요. 처분할 때는 유정으로 인한 무슨 등기가 있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유정으로 인한 무슨 등기 있어야 된다? 이전 등기 있어야 돼요. 근데 특정 유정은 다릅니다. 특정 유정은 달라요. 수정자가 언제 취득하느냐 하면은요. 취득하느냐면 수정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을 때 취득해요. 어디 취득한다? 등기했을 때. 그러니까 특정 유정은 취득이 언제다? 등기고 포괄 유정은 취득이 언제다? 사망시입니다. 사망시인데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불문입니다. 불문인데 자, 요 둘 다 요 등기할 때 있죠. 요 둘 다. 요 등기할 때 둘 다요. 둘 다입니다.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상속 등기 안 거칩니다. 자, 상속 등기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칩니다. 둘 다 바로 등기, 바로 유정자, 수정자로 바로 등기합니다. 또 둘 다 합니다. 유언 집행자와 수정자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입니다. 자, 특정 유정, 포괄 유정 둘 다 무슨 신청?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이니까 유정자에 뭘 넣어줘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넣어줘야 되죠. 넣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봅시다. 자, 다 들어봐요. 아까 상속은 뭐라 했어요, 제가?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집만 등기 안 된다 했죠. 근데 유정은 이거 별 연관관계가 없죠. 없으니까 뭡니까? 요게 수인의 수정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됩니다. 자, 되고 또 여기 잘 들어봅시다. 여기 유정의 목적 부동산은 미등기예요. 미등기일 때는요. 포괄 유정은 수정자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특정 유정은요. 수정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해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못합니다. 바로 못하고 유언 집행자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수정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바로 보존 등기 못합니다. 특정인을 어떻게 한다? 유언집행자가 누구 명의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후 이전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됐고요. 책에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4번 한번 봐요. 48페이지 4번. 아까 했는 거예요. 유증에 가등기 나오죠. 가등기는 내가 사망 후는 수리되고 생존 중은 수리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요. 안 된다 했지. 그 다음에 6번, 7번 방금 했고요. 5번 한번 봐요. 유증으로 인한 등기가 뭐를 침해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그 등기 신청은 뭐 한다 돼 있어요? 수리한다 돼 있죠. 그 나중에 무슨 반환 청구하면 돼요?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되지요. 이 수업했는 애 기억나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버지의 건물이 4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장남, 차남, 장녀, 차녀가 있어요. 지금 법정 상속분이 얼마예요? 둘 다. 냈다. 똑같잖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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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잖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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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입니다. 그런데 자식들 간의 유류분은 얼마입니까?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얼마? 5천이죠. 5천, 5천, 5천입니다. 자, 해놓고요. 아버지가요. 유언으로 이 4억짜리 집을 장남한테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려요. 유언으로. 자,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유류분을 침해했어요? 침해 안 했어요? 침해했지. 야들 유류분을 침해했어요. 일단 이 등기는 수리해놓고 야들이 뭡니까? 유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이거는 무조건 돌려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만 유류분 반환 청구해도 장남이 얼마 받아가요? 3억 5천. 야들 다 해도 뭡니까? 장남이 얼마 받아가요? 2억 5천입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류분이 위반하더라도 그 등기 신청은 수리한다, 수리하지 않는다. 수리해놓고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유정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이 무슨 회복 등기다? 진정 명예복 등기 나오지. 찾았어요? 진정 명예복 등기입니다. 이건 쉬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갑이요. 요 토지를 1만 제곱미터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되어 있어요. 근데 갑이 이제 해외에 치료하니까요. 요걸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위조해서 있죠. 위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소유권 이전 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물어볼게요. 누구를 보호해요? 갑을 보호해요? 을을 보호해요? 갑을 보호해요? 병을 보호해요? 갑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병은 왜 보호 안 해요? 이거 들어봤어요? 공신력 부정 들어봤어요? 자, 병은 을의 등기를 믿고 샀지요. 고자를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지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럼 등기부 볼게요. 등기부에 1번에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2번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3번에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됐죠. 자,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건 어느 걸 써도 무방해요. 무방합니다. 무방하다는 말은 어느 걸 써도 무방하다는 말은 첫 번째 말소 등기로 해도 돼요. 첫 번째 무슨 등기로? 말소 등기로. 자, 그럼 봐요. 4번, 2번 소유권 말소, 5번, 3번 소유권 말소하면 누구 돼요? 갖고 되지요. 맞잖아. 그리고 등기 몇 번 해요? 2번 하고 등기부 흔적도 남지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병에서 갑으로 바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자, 그럼 요거 몇 번 해요? 몇 번? 한 번에 끝내지요. 끝내지요. 그럼 여기 뭡니까? 진정명의자잖아. 그러니까 우리 진정명예복 등기는
무슨 등기로 진행한다? 이전 등기로 합니다. 자, 무슨 등기로? 이전 등기로 하는 것이 무슨 내복 등기다? 진정 명예복 등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몇 분 만에 끝내요? 한 번에 끝내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기 원인 있지요. 여기에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기 원인일자 있지요. 원인일자는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날짜 있잖아요. 이거 내 땅 내가 찾는 거니까 특정한 날짜가 없죠. 날짜가 없으면 원인일자 기록 안 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갑하고 병이 무슨 신청한다? 공동 신청이에요. 할 때 병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 땅 내가 찾는 거죠. 내 땅 내가 찾는 거니까 요거는 책에 줄 거 드릴게요. 안 적어도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서랑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나 금융계약서 넣는다, 넣는다? 안 넣죠. 내 땅 내가 찾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이 병 보고 같이 가자 하면 병이 같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지. 안 가지. 열받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 소송을 합니다. 병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승소한 자가 요 확정 판결문 가지고 단독 신청해서 갑 앞으로 등기할 수 있죠. 그럼 단독 신청할 때는 뭐가 등기해요? 확정 판결문입니다. 자, 단독 신청할 때는 뭐가 등기한다? 확정 판결문이에요. 요걸 뭐라 합니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하지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라고 합니다. 자, 책 한번 봅시다, 보게. 자, 보면은요. 자, 봅시다. 자, 2번 한번 봐요. 2번에 A번. 등기 원인은 무슨 회복? 진정 명예복. 연월일은 기록한다, 안 한다? 원인일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가서 농지취득 금융계약서 필요 없죠. 내 땅 내가 찾으니까. 그 다음에 인감증명 넣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요. 진정 명예를 위한 등기는 이전 등기하지 않고 말소 등기를 해도 된다 했죠. 아까 무방하다 했잖아. 그 진정 명예복 등기는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다,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전 등기로. 자, 6번 한번 볼게요. 6번에 보면 그 첫째 줄 보면 기판역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첫째 줄에. 6번의 첫째 줄에 기판역 찾았어요? 있어, 없어? 있지요? 처음 들어보죠,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판역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는 거 있잖아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일사부재리 들어봤죠? 한 번 받은 판결은 다시 심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받은 판결은 다시 심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 뭐냐 하면은요. 자, 봅시다. 요 갑이 있죠. 여러분, 진정 명예복을 위한 소송은 이전 소송이에요, 말소 소송이에요? 이전 소송이잖아. 진정 명예복을 위한 소송은 무슨 소송? 이전 소송입니다. 자, 이 사람 갑이 있죠. 병한테 이전 소송을 해서 패소했어요. 그럼 말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말소 소송해서 패소했어요. 이전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둘 다 못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전 소송에 지면 말소하고, 말소해서 지면 이전하고, 이전하면 지면 말소하고, 말소하고 지면 이전하고, 죽을 때까지 소송하다가 인생 종치입니다. 알겠죠? 동일한 소송물이기 때문에 이전 소송에 지면 말소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고, 자, 7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환매권. 또 뒷에 잡는 게 와요. 8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신탁 등기 나오지요. 근데 요 최근의 경향이요. 신탁이요. 최근에 자주 나왔습니다. 예.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자주 나왔는데 환매는 요즘 뜸합니다. 옛날에 한두 번 나왔는데 뜸했어요. 옛날에 개로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환매가. 나온 적이 있는데 뜸한데 그래서 이거 신탁은 여러분 자세히 해야 됩니다. 요새 자주 나오니까.
자, 봅시다. 일단 환매 한번 볼게요. 자, 7번에 무슨 건? 환매를 볼게요. 자, 환매를 보겠습니다. 자, 환매 이거도요. 설명 들으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환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의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리면 갑이 뭐가 돼요? 채무자. 을이 뭐가 돼요? 채권자 됩니다. 자, 근데 보통은 어떻게 돼요? 갑이 을한테 1억 빌리면 을은 갑의 건물에다가 뭘 잡아요? 저당 잡겠죠. 근데 갑은요, 신용도가 극히 열악한 사람이에요. 은행에서 뭡니까? 저당 잡아주지도 않아요.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을이 갑한테 뭐라 하냐면 제안을 해요. 내가 당신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줄 테니까 당신 건물을 나한테 넘기라 해요. 넘기고 당신이 돈을 갚을 때 다시 사가. 이게 환매입니다. 제 말 이해돼요? 환매는 뜻이 뭐다? 적어놔요. 다시 산다, 도로 산답니다. 자, 환매는 뜻이 뭐다? 다시 산다, 도로 산다예요. 다시 산다, 도로 산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 되고요. 자, 이 사람이 매수인 됩니다. 매수인 되고 을 앞은 소유권 이제 넘겨요. 자, 그럼 볼게요. 갑하고 을 둘 사이에 뭘 하냐면 환매 특약 계약을 합니다. 자, 환매 특약 뭘 한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이 1억입니다. 1억이고 매매 비용이 한 300 정도 된다 칩시다. 되고,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이 3년 이렇게 됩니다. 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필요적 정보고 환매 기간은 임의적 정보입니다. 임의적 정보예요. 일단 환매는 둘 사이에요.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자, 뭐만으로? 계약만으로 성립해요. 자, 그래놓고 등기부 볼게요. 1번에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번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자, 환매는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성립합니다. 언제 성립한다? 계약만으로. 그럼 나중에요. 나중에 갑이 을에게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억 300 갚아야 되지. 비용까지 포함해가. 갚고 을한테 도로 사면 되지요. 제 말 이해되세요? 여기서 끝나, 을을 믿으면 여기서 끝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을이 뭡니까? 자기가 등기됐잖아. 에라 모르겠다고 팔아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3번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봐요. 3년 뒤에 갑이 을한테 돈을 갖고 도로 사오려고 보니까 지금 건물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어요? 병한테 넘어가야지. 자, 병은요, 어떤 사람이냐? 중개사 공부를 좀 한 사람입니다. 결론은 떠졌는데 좀 아는 게 좀 있어요. 뭐라 하냐? 병은 뭐라? 갑이 도로 사오려고 하니까 병이 뭐라 하냐면, 나는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했고 니는 갑과 을 사이에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 미치는 채권 계약이므로, 병이 물어요. 물건과 채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갑은 뭐라 합니까? 네가 이긴다 해요. 네가 이긴다 하면 갑은 병한테 도로 사올 수 있어요? 못 사와요? 못 사오잖아. 이런 결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못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봐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넘기면서요. 그때 등기 원인은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매매고, 그 다음에 2의 1 환매 특약 등기합니다. 등기를 하고 등기 원인은 특약입니다. 특약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환매권자는 반드시 갑이어야 돼요. 환매권은 갑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갑, 매도인이 돼야 돼요. 갑이어야 되고 제3자를
환매권자로 못해요.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요. 을이 병한테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팔 수 있습니다. 자, 3번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병은 뭡니까? 환매권을 알고 들어왔죠. 알고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봐요. 갑이 몇 년 뒤에? 3년 뒤에 1억 300을 들고 을한테 갚으러 갔지만은 도로 사려고 갔더니만 누가 넘어갔어요? 병이 넘어가죠. 요 등기 때문에 병한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으니까 갑은 병한테 도로 사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시다. 환매는 언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그리고 이거 잘 들어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하고 반대예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반대고, 반대죠.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3자를 환매권자를 못하고요. 또 요거 한번 봐요. 주가 각하되면 부는 각하지요. 근데 부가 각하돼서 주인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그리고 책에 있습니다. 쭉 봅시다. 나중에. 환매 특약 등기는 인감증명하고 등기필 정보 안 넣어요. 안 넣고. 딱, 그 다음 봅시다, 또. 요 절차 어떻게 하냐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 특약 등기 있죠.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예요.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로 해요. 만약 이렇게 안 하면은요. 자, 이렇게 안 하면 29조 2항으로 각하돼요. 29조 2항이 뭐예요?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각하돼요. 아닌 대로 각하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갑이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뭡니까? 친한 친구한테 환매권을 이전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전하냐 봐요. 2의 1의 1 환매권 이전 등기 되고요. 또 환매권 변경도 돼요. 2의 1의 2 환매권 변경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걸 뭘 읽어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갑니다. 자, 환매권 이전과 환매권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에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의 무슨 등기?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의 무슨 등기?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의 부기등기고. 다만 요건 돼야 안 돼요. 환매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환매기간 한번 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쭉 다 했고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2번에 봐요. 양갈로 2번 밑에서 네 번째로 환매등기 말소되어 있죠. 환매등기 말소 찾았어요? 찾았고 뒷페이지 등기 봐요. 제일 위에 첨부서류 있죠. 첨부서류에 그거 줄거예요. 제일 위에 줄에 등기필정과 인감증명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줄 거 놓고요. 그 다음에 7번 한번 봅시다. 7번. 자, 몇 번? 7번. 자, 이걸 해보는데 자, 잘 들어봐요. 이거 쉽게 할게요. 쉽게. 이거 안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자, 쉽게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환매권 행사입니다. 행사란 말은 뭐냐? 실행이 도로 사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환매권 행사는 도로 사오는 거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 이전 등기로 해요? 말소 등기로 해요? 둘 다 합니까? 도로 사올 때. 이전이다, 말소다? 둘 다 X. 이전입니다. 왜 그러냐 봐요. 자, 내가 이분한테 집을 샀지요. 집을 사면 이전 등기 한다 해요? 말소 등기 한다 해요? 이전하잖아. 말소하면 내 거 없잖아요. 이전 등기 하잖아. 환매도 결국은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니까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하면 간명의로 무슨 등기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와요. 실행했잖아. 자, 3번 간명의로 무슨 등기 됐다? 이전 등기 됐잖아. 도로 사왔잖아. 그러면 요 환매 특약 등기 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입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입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예요. 도로 사수니까 있을 필요 없잖아.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환매 특약 등기 후입니다. 특약 등기 후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나 가처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입니다. 요거는요, 공동신청 말소예요.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한번 봐요. 내 건물을, 자, 잘 들어봐요. 내 건물을 지금 을한테 넘길 때요. 내 건물은 깨끗한 건물을 넘겼어요. 자, 무슨 건물을? 깨끗한 건물을 넘겼어요. 넘겼는데, 넘기고 난 뒤에 있죠. 여기에 을의 채권자가 3번 여기에 가압류를 해놔요. 뭐 9월 10일 날. 또 여기에 을구에 있지요. 10월 10일 날 전세권 등기 해놔요. 그럼 내가 이렇게 건물 넘길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없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한백을 알고 들었죠. 자, 4번. 내가 3년 뒤에 도로 사올 때 있죠. 도로 사올 때 이걸 인수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 알고 들었으니까. 이때는 뭡니까? 갑하고 가압류 채권자와 또 갑하고 전세권자가 무슨 신청말소 한다? 공동신청말소예요. 무슨 신청말소? 공동신청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깨끗한 건물 넘겼는데 도로 사올 때는 인수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되겠지. 공동신청말소예요. 이건 행사할 때고, 두 번째, 행사 이외의 사유로 환매 특약 등기가 말소됩니다. 특약 등기가 말소돼요. 행사다, 행사 이외의 사유다. 행사 이외의 사유. 예를 들어서 환매기간 경과했죠. 기간 경과하면 환매권을 못 하잖아요. 또 환매권이 무효가 됐어요. 무효됐다는 말은 뭡니까? 요 갑하고 을이 환매권 계약할 때 있잖아요. 둘 다 의사무효자예요. 그럼 의사무효자 법률행위 무효죠. 이 환매특약이 있을 필요 없죠. 이때도 무슨 신청말소다? 공동신청말소입니다. 자, 무슨 신청말소? 공동신청말소예요. 자, 정리합시다. 환매권을 행사했지요. 도로 사왔지요.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지요. 그럼 환매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보통 1번 시험 잘 나와요. 2번은 뭐예요? 환매특약 등기 후에 뭡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 전세권이 걸렸죠. 그럼 내가 인수할 때 인수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동신청말소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50페이지. 50페이지. 자, 8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신탁 등기 나오죠. 신탁 등기 찾았어요? 자, 8번에 신탁 등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신탁 등기인데, 자, 7번 봐, 7번. 자, 여기가 엄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101, 102, 103.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1, 102, 1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엄마 아파트 있는데, 자, 이 아파트에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업을 제껴놓고 재건축하겠어요? 안 그러면 정비 사업자부 결정해서 거기에 맡기겠어요? 거기에 맡기겠죠? 그럼 이 주민들을 우리가 맡기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신탁자라 하지요. 다른 말로는 무슨 자라 한다? 위탁자 하기도 하고, 맡는 자를 우리가 뭐라 해요? 수탁자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정비 사업조합 이렇게 맡깁니다. 정비사업자가 이렇게 맡겨요. 자, 맡기고 둘 사이에 무슨 계약하냐면 신탁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보존이나 설정이나 이전합니다. 자, 보존 설정만 한다? 이전합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 보통은요, 이 법에는 보존 설정 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전입니다.
만약 이전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한 이전은 뭘 받아야 돼요? 금리를 받아야 되죠. 요거는 금리 받는다, 만다?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등기부 볼게요. 자, 1번. 주민들 명의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됐고.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등기 원인은 신탁 계약입니다. 계약이고, 자, 여기에 신탁 등기를 하고요. 여기에 수탁자 적어줍니다. 수탁자, 정비 사업자 적어주겠죠. 그 다음 여기에 신탁 원부를 첨부합니다. 신탁 원부 제7호 이렇게 첨부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기 어떻게 하냐 볼게요. 아까는 뭐라 했어요, 제가? 그 환매 특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라 했죠. 요거는 다릅니다. 요거는요, 동시에는 맞아요. 동시에. 그럼 요거도 8월 10일이고, 요거도 8월 10일 동시에 맞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로 해야 돼요. 자, 동시에 별개의 신청 정보다 동시에 무슨 신청 정보다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해야 됩니다. 자, 동시에 뭐라고?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 신탁 등기 있죠. 옛날에는요, 한 4, 5년 전만 해도 신탁 등기는 수탁자와 신탁자가 공동 신청한 데 있는데 지금은 이 법이 바뀌었어요. 신탁 등기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탁 등기에 말소 있지요. 말소 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의 말소 다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뭐 신청한다?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수탁자 명의 등기됐죠. 등기되면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누구로 보느냐? 수탁자로 봅니다. 자,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는 수탁자로 봐요. 근데 만약에 봐요. 이거 재건축하려고 공사예요. 인테리어 공사예요.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A가 만약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요.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저 주민들 개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들어가야 돼요. 정규사업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대내 소유자 수탁자니까 여기 압류 들어가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물어볼게요. 이거 수탁자의 고유재산이에요? 고유재산 아니에요? 고유재산 아니잖아. 신탁의 목적하는 재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수탁자가 개인일 때 사망하더라도 상수가 안 됩니다. 상수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재산 소유 관계는 합의로 봅니다. 합의로 보고, 합의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등기부에 합의의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자,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합의의 뜻을 기록하고. 요 신탁원부 있죠. 신탁원부는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보관합니다. 영구보관하는데, 이 신탁원부는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의 신탁원부겠어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겠어요? 자, 여기서 봐요. 신탁원부에 신탁자 성명, 주소, 수탁자 성명, 주소 다 적겠죠? 그럼 또 신탁의 목적, 신탁 기간 다 적을 거예요. 그럼 신탁자 성명, 주소 다 다르겠죠? 그럼 하나의 신탁원부다,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다,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다. 적지 말아 내가 줄 거 드릴 테니까. 매 부동산마다 뭐라고? 별개의 신탁원부입니다. 이거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나온 적이 있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 신탁 등기는요, 합필 되느냐 안 되느냐? 합필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돼요. 분필은 가능해도 합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필할 때 소재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다르니까 합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책 한번 봅시다. 자, 50페이지 세 번째 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수탁자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라 보므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수탁자. 자, 누구를 상대로?
수탁자. 다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다, 고유재산 아니다. 아니다 되겠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에 신탁 등기된 데에서 분필은 가능한 합의를 안 된다 되겠죠. 안 된다 있고 옆에 페이지 봐요. 자, 제일 위에 줄에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등에 동시에 한다 되죠. 옆에다 적어놔요.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합니다. 자, 동시에 무슨 신청 정보?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합니다. 자, 동시에 동일한 신청 정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또 줄 겁시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죠.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신탁 원부 한번 볼게요. 등기부 일부를 본다. 맞죠? 광해 등기부니까. 그리고 신탁 기재사항이 변경했을 때는 지체 신탁 원부의 기록을 정정해야 되고. 자, 저기 줄 거예요. 신탁 원부는 하나의 신탁 원부다.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다. 매 부동산마다 무슨 신탁 원부다? 별개의 신탁 원부입니다. 됐죠?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